일단은 그 시의원들의 간담회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보고 관종이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튼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 때 시장님 질주하시는 분들이나 시장님에게 잘한다 그러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을 뭐라고 비유하는 관종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유튜브 정치 그만해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시정된 지 얼마 됐다고 개혁을 얘기하느냐, 6개월 정도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업무를 얼마나 아실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한 1년 정도의 전체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할 때까지 좀 변화와 혁신은 조금 걸음을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 얼마나 김상욱 시장을 우습게 보면 시의원들이 만나서 간담회 자리에서 면전에서 한다는 말이 관존병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개혁은 업무를 잘 모르니까 6개월이나 1년 있다 하라고 했다는데 기자로서 이해가 갑니까 이게? 제가 또 울산 시민이었잖아요. 오, 제가 그러니까, 네. 고향이 울산이고. 근데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은 변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울산의 기본 그 정치 토양은 저 시의원들이 디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노동벨트인 북구, 동구 빼고는 사실 국민의힘이 엄청 텃밭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인 것이고, 울산에서는 지금 울산 시의회 그 22석 중에 예, 15석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야, 6석, 크다. 진보당이 1석인데 결국은 15대 6의 열세 속에서 지금 그 김상욱 시장이 싸우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기득권이고 가진 게 더 많은 입장에서 지금 새로운 시장이 와서 뭐 유튜브도 하고 뭐 하지만 솔직히 그들 입장에서는 우스운 거죠. 아니 예. 그래서 뭘 했나 살펴보니까 일단은 김상욱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시청사 출입 통제를 풀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흩어져 있던 민원 창구를 묶는 120 울산 민원센터를 1호 결제로 했고요. 세 번째로는 폐쇄됐던 버스 노선을 복원을 했고, 네 번째로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감사청렴위원회도 신설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시장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시장 앞에서 관존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상욱 시장이 지금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됐을 텐데 이제 시작부터 이 어려움을 아마 지금 몸소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임기가 4년인데 뭐 취임하고 1년 그니까. 뒤에 하라는 거는 뭐 임기 3년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트집 잡는 주장이고, 뭐 관종병이다지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김상욱 시장의 어떤 행위가 싫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냥 싸잡아서 관종병이다 이러면은 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 그러니까, 제기는 문제 네. 제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참 김상욱 시장이 앞으로도 참 어려운 그런 난관들을 더 많이 더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울산의 구조 자체가 이제 여소야대 국면의 의회가 돼 있는 거고, 또 구청장들도 지금 국민의힘 맞아요. 출신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네. 상당 부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포위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번에 선거도 이제 진보당하고 또 단일화를 해서 이제 겨우 이긴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렇게 시민들과 직접 연결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할 거기 때문에 네. 더 지금처럼 시민들을 더 소통하면서 설득해 나가면은 뭐 잘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이 김상국 시장한테 증축이나 해. 재건축하지 말고. 야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니에요? 형식 맥락 비슷합니다 지금. 네. 건물 전에 지금 냄새 난다고 네. 지금 얘기한 거죠. 저는 김상국 시장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닮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성남시장 할 때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못 살게 굴었는지 아마 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 시의원이 발언하는데 시장 디스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고성 지르고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이 대통령을 저 양반 물건이다. 네. 나중에 대통령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처음 생각했던 게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시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이제 이재명 시장 때 만든 그 시청 건물은 아니었는데 전임 이대엽 시장이 지은 아방궁 네. 같은 시청인데, 거기 앞에 이 분수대를 시민들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어요. 야 개방을 하고. 네, 겨울마다 그래서 뭐 성남뿐만 아니라 인근에 뭐 용인, 하남, 남양주에 있는 어린이들까지 와서 거기서 즐겼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재명 시장의 성과로 남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느 해인가 이제 그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새누리당 시의회가 네. 의원들 주도의 그 시의회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스케이트가 한참 스케이트장이 열려 있는 이때에 시청에서, 이재명 시장의 시청에서 공고문을 붙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부터 못 엽니다 하면서 삭감하는데 동참했던 의원들 명단을 다 적어요. 원인 사유를 밝히고 해당 동참한 의원들 명단까지 공개해야 돼. 네, 거기에 이긴 의원도 있었어요. 그 우리가 반대 알고 한 있는데 분에.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그걸 촬영을 해서 본인의 X에 올려놓았습니다. 야, 그랬구나. 어떻게 네. 되느냐? 그 이름이 올라간 의원 중에 한 명 빼고 다 낙선했고요. 다음 선거에서.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 새누리당 주도의 시의회가 전액 그 예산을 복원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행정 경험,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경험을 음. 김상욱 시장이 분명히 책을 통해서건 우리 김용민 평론가의 평론을 통해서건 접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이런 그 관종병 지적에 멈추지 않고 계속돼서 그런 내용들 오히려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공개하고 네.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사실 이게 뭐 기득권과의 마찰이나 또 기득권의 저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는 또 시민들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진보가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껏 활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께서 하셨을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우리가 이 기술과 편하게 국민들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저 울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김상욱 시장의 위기들도 전 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기지도 기지지만은 와, 안 된다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호소해서 결국 끝내 다시 관철해내는 그러니까요. 그 네. 정치력. 이 정치력까지 보여준다면 김상욱 시장은 차기 대권 후보로 이름을 올릴 만하다. 기득권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시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